역사를 공부를 왜 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 그 한 명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기도 하고, 역사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작아져요. 사실 우리의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역사 속 그분들은 이미 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끝이 다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그 보이는 삶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작아져요. 네, 작아지면서 저 스스로 끊임없이 묻게 돼요. 너 어떻게 살 건데?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너는 어떤 자세로 대할 건데? 를 정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저한테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지 않나, 제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역사의 사실에 의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화된 판서, 이게 아마 이제 저만의 특징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동안에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을 칠판 하나에 한 번에, 한 판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썼다 지워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한 판에 만들고 학생들이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구조화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학생이 수강후기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아마 굉장히 섬에 살고 있는, 전라도 어느 섬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유료 강의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런 형편은 되지 않아요. 선생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읽고 정말 머리 한 대 딱 맞았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떤 소명감을 갖고 제가 강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나를 의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구나. 그 학생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내 강의는 돈이 없어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를 꼭 만들어 주겠다 라는 그 다짐,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그 공유 교육,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법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선생님은 좋겠어. 역사가 바뀌질 않으니까. 네, 왜냐면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은 계속 문제가 바뀌고 자료가 바뀌니까 매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바뀌질 않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왜냐면 한 번 강의를 하면 그 강의에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풋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풋 시켜야 같은 강의 같지만 더 재미있는 강의를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그 사건에 살이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살을 붙이면서 제가 재미있어야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매번 다른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범생이 반장이었으니까 범생이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고, 역사가 재밌었던 때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역사 교과서 이야기 말고 역사 교과서 다른 이야기,
야사, 비하인드 스토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때부터 역사의 그 매력에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딸한테 좀 선물을 좀 주고 싶었어요. 아빠의 심정으로 그냥 아빠가 이런 역사를 해. 이걸 한번 우리 딸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진정성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진정성이 담긴 역사를 딸뿐만이 아니라 딸의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같이 공유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초등학교 관련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한국사 교과서 저자예요. 제가 교과서를 저술하면서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한국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조금 살짝 딱딱하고 조금 살짝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서 한국사를 공부했을 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풍부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좀 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거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역사 속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요즘 아주 매력적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효시를 이루신 그 전준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협동조합을 만든 그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희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꿈은 모두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좀 알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게 요즘 많이 재미있더라고요. 역사를 공부를 왜 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도록 만들어 놔요. 근데 그 비교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고 무릎 꿇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왜 갖추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지 않고 나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